네, 오늘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주 바쁘게 지내시고 약간 위기 의식을 느끼시는 분일 것 같아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지역구를 벗어나서 대구 전역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이렇게 열심히 인사 다니고 말씀 듣고 또 현장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동식 의원님과도 인사하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안녕하세요. 구면이시죠? 초면입니다. 아, 초면이세요? 네. 예, 아, 그러시군요. 그 의원님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뵀었는데 예, 많이 야위셨어요.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네, 공천 면접도 치르셨잖아요. 잘 예. 보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뭐 자기 소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 출마를 위한 여러 가지 비전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저는 뭐 대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고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경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경제 문제를 알고 풀어줄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구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도 꽤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 저희들은 평소에 뭐 경제나 예산 확보 이런 쪽에 질문과 그다음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질문이 있어서 그는 제가 평소에 해오던 것이고 뭐 아시다시피 제가 평생 경제 관료를 했고 또 경제부총리까지 지냈고 그래서 그런 행정 경험, 경제 전문성 그리고 또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력 이런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는 일을 자신 있게 소상하게 잘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선거 얘기를 그럼 조금 먼저 해보자면 중진 컷오프 얘기가 요새 나오는데요. 네. 굉장히 뭐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위기의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직 공관위에서 최종적으로 대구 지역에 관한 공천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중간에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다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려지고 나서 대구 정가에서도 특히 저희 당 국민의힘 당원 그리고 일반 시민 여론 등등은 그 흘러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공천이 되겠느냐 그렇게 평가를 받겠느냐 그리고 지지자들의 그 민심을 모아낼 수 있겠느냐 결국은 저희 당내 경선을 통해서 여기서 관심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로 지지세가 결집하고 그래서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본선의 상대당 경쟁 후보와 일전을 치러서 최종 선거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네. 중진을 배제하면 승리하는 공천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글쎄 뭐 한간에 중진 배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중진 배제 그것이 왜 나오는지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이제 중진이라고 하면서 삼선이 이제 저를 포함을 시켜서 일단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제가 삼선 의원 10년 정도의 국회 당 생활을 하면서 당에 중요한 책무가 부여됐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저는 마다 않고 일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도 내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내 대표가 되는 그 상황이 22년 총선에서 저희들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대 야당이 당시 거대 야당이 탄생을 했고 네. 그래서 사실은 당시 원내 대표 출마를 대개 다선들이 전부 꺼렸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권유를 동료 의원들이 많이 했고 그래서 누구라도 전부 그 당시는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독배다, 가시밭길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난감해했는데 그래도 저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나서서 원내대표직을 수행을 했고 그때 그대 당시 야당과 투쟁 최전선에 제가 맞서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고 아시다시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좌고우면하셨고 제 책무를 다한다 하는 차원에서 온몸을 던져서 했는데 대구시장 출마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이 정치 공작성 수사에 표적을 삼았고 당시 정치 탄압에 제가 주 타켓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심한 고초도 겪고 네, 사법 그런데 리스크 때문이죠.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제가 정정당당히 임해서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하면서 제가 맞서 싸웠고 그래서 사실은 이겨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왜 대구시장 출마를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있는 것이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 대응에는 훨씬 좋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그때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저에게 대구 경제가 너무 어렵다. 당신 경제부총리까지 지내고 경험이 많지 않느냐. 대구 경제 살리는데 좀 기여를 해달라. 역할을 해달라. 그런 권유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다소 편한 길보다는 제 온몸을 던져서 대구 경제 살리는데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경험을 쏟아 부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갖고 출마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이신데 시장을 출마하신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법 리스크 이런 거를 견제하시기에는 사실 의원직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저희도 들어서 좀 의외의 선택이시다. 그런.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만 2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저는 아직 해외 출장을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나라와 당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투쟁한 사람이다. 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갑자기 공천 과정에 뭐 배제 이야기가 중진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누가 온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상대당을 통해 상대당과 부당한 일 같으면 당당하게 맞서고 싸우고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종의 관행이 성립이 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어느 누구도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쟁하고 온몸을 던져서 싸울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 저는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당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직 공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지금 표명을 하지 않고 일단 공정한 공천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언제쯤 발표가 될 거라고 보세요? 내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글쎄 매일 오늘 아닐까 이러는데 하루하루 지금 가고 있고 아마 당에서도 지도부나 공관위원들 위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지역의 여론 특히 연일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 또 당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이것이 과연 이번 선거에 혁신이란 이름 하에서 전국의 바람을 일으키고 이것이 우리 선거에 도움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숙고를 하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이기는 공천 제대로 된 평가가 있는 공정한 공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제 전문가시니까 경제 얘기도 조금 해보자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때도 개헌만 아니었으면 코스피 6천은 갔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워낙 뭐 상승세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저는 일종의 반반 정도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 현상이나 우리 국정이라는 것이 꽉 단절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지난 정부에 해왔던 것에 공과가 이어지면서 지금 정부까지 이어지고 지난 정부에서도 뭐 금투세 폐지나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등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도 여러 가지 주가 조작에 대한 엄단 조치, 그 다음에 배당소득 또 분리과세 등등의 조치도 했고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생각하고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 기업들의 일부 기업의 경쟁력이죠. AI 이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우리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가 아주 초호황 특수를 누리면서 주식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그룹과 SK그룹이 가지는 기업들의 이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이 전체 우리 주식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두 개 기업만 해도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즉 그만큼 이 두 개 기업이 중심이 돼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쪽으로는 주식시장이 좋아서 우리가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은 이 너무 정부에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렇게 급상승한 이 시장은 언젠가 조정을 받게 되고 조정받게 되면은 현재 소위 말하는 B2라고 해서 빚내서 지금 투자하는 이 신용잔고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만약에 하락 장세에 일정 기간 들어가면은 정말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이런 부분은 늘 유의하면서 네. 투자하시는 분도 투자를 하고 당국도 그런 면에서 유의하면서 좀 끌고 갈 네, 필요가 오르긴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우리 김동직 의원도 주식 하십니까? 저는 주식 안 합니다. 아, 조심스러우시군요. 네, 주식 뭐 말씀하신 대로 빚내서 하는 것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시고요. 당내 상황을 또 조금 살펴보자면 네. 오늘 오세훈 시장이 결국 후보 등록을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장동혁 대표랑 평행선을 달리던 입장차가 조금 봉합이 되는 것 같다. 갈등이 좀 해결이 되는 것 같다고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정말 봉합이 맞을까요? 예, 뭐 정치는 늘 이론이 있고 서로 논쟁하면서 그러면서 또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일부 본인 관점에서 불만이 있었겠지만은 지금 시점에는 시장에 출마를 하고 또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선거 과정에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본인의 성과도 홍보하고 그러면서 또 공약도 제시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저는 뭐 좋은 결과를 또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그 추경호 그 의원님 정치 입문이 2016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 중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3선 의원을 보통은 중진을 하지 않고 4선부터 중진이라고 하는데 네. 그럼 왜 중진 컷오프에 추경호가 포함됐을까 생각해 보면 네. 이 3선 하는 동안 너무 잘 나가셔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리하십니다. 했어요. 네. 거의 뭐 승승장구를 하셔가지고 뭐 경제부총리, 원내대표 뭐 다 하셨으니까 네. 그런 너무 잘 나가서 받는 중진 대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저는 너무 잘 나갔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한테 주어진 책임 소명은 어느 그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해왔다. 경제부총리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 캠프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저희 전문성을 보고 경제부총리 권유를 해서 제가 역할을 한 1년 8개월 이렇게 한 거고 원내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들 4선 이상들이 안 한다고 뒷걸음질 치고 이래서 동료 의원들이 그래도 당신뿐이다. 당신이 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정말 힘든 상황이 됐죠. 그래서 네. 온몸을 던져서 대야 거대야 야당을 상대로 투쟁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엄 등 이후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소위 말해서 당시 지금 여당이죠. 여당의 민주당의 허위 정치 공작 그 프레임에 맞서서 당당하게 수사에 임했고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했고 그리고 역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제가 다툼의 여지 있다고 하면서 제가 그걸로부터 자유롭게 이래 나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 대구시장 출마를 한다. 네. 그래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이 저인데 뭐 잘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는 뭐 그것이 또 제 역할이라 그러면은 마다 않고 어느 네.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온몸을 던져서 투쟁하고 싸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1차
컷오프 결과 네. 어떻게 예상? 누가 하고 나타나실 계시는지. 거라고 보시는지. 그거는 어렵죠. 지금은 아직 일단 저희들이 면접하고 예비 심사를 한 결과 자체가 아직 공개를 되지 않고 그것이 이제 밖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된다 하기는 어렵고 우리 지역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관련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 행정통합이 우리 핫 이슈긴 한데 행정통합 말고 저는 신공항 예산을 워낙 경제 전문가시니까요. 이게 원래 기부대 양육 방식으로 한다고 하다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지금 생산이 없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 틀을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생각합니다. 기부대 양의 틀로 가지고는 지금 신공항 건설 관련되는 총 예산 소요가 약 22조가 든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한 해 예산이 11조 7천억입니다. 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대구는 파산을 한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 그리고 군사공항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로 해야 될 사업이지. 그걸 왜 대구시가 군사공항을 짓고 옮기는데 왜 대구시가 나서야 되느냐. 그건 국가가 당연히 국방부 등 국가가 해야 된다. 최근에 광주의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국가 주도로 한다고 해서 그거 참 맞는 방향이다. 그래서 네. 우리도 그렇게 가자. 그 방향으로 국가가 해주라.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호소를 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속 정부를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 나오신 김에 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네. 관련해서 지금 아직 완전히 이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 안 될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모레 금요일까지 또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 막판까지 지도부에 계속 이 통합 문제를 챙겨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 대구 경북 통합 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저는 제가 만약에 대구시장 이 공천을 받아서 나간다면 저는 공약으로 다시 선출되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경북지사를 만나서 대구 경북 통합을 추진하자. 2년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28년까지 대구 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모든 전산 준비, 조례 정비, 법령 통과 다 마무리하고 네. 28년 국회의원 알겠습니다. 총선 때 통합 단체장을 뽑자. 이걸 저는 공약으로 넣고 네. 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그리고 앞서 브리핑 시간에 김동식 전 시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지난 2월 5일에서 6일 사이 리서치웰이 대구거주 유권자 805명을 대상으로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전 대구시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워낙 말씀하실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늘 유난히 더 짧게 느껴졌는데요. 네, 못 여쭤봤던 게 몇 개 있어서 네. 상법 개정에 대해서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에는 좀 부정적이셨잖아요. 네. 근데 결국 지금 이제 정부가 세 차례나 상법 개정을 아주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전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상법 개정은 무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워낙 전문 용어가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상법 개정안을 당시에 반대했을 때는 이것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칫하면은 투기 자본의 이 경영 안정성이 휘둘리고 그다음에 이 투기 자본의 단기 이 투기의 이 기업이
이 공격당할 수 있다. 저희들이 그걸 우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부 조항은 지금 바로 법공포고 시행이 되지만 아직 그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폐해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은 여전히 기업의 경영 안정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거는 적절치 않은 법이다. 저희들은 무리한 법이고 이 부작용은 반드시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자칫하면은 우리 기업들이 더 이상 여기서는 기업하기 힘들다. 경영권 방어도 힘들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왜 경영 안정성이 중요하냐 하면은 기업들이 경영 안정이 가능해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주춤하게 되고 그러면 그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외국으로 자기 기업 기지를 옮기게 된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경제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걱정을 했던 겁니다. 안정성이 떨어지면 이제 투자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또 우리나라에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뭐 포이즌 피지라고 하는 거나 황금주라고 하는 거나 뭐 차등의 결권 이런 제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투기 자본에 공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륜 선언을 국민의힘이 했는데요. 저륜 선언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시는 입장이셨어요? 기본적으로 그때 우리 의원들이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합의한 것이 하나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국민들께 걱정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때는 소위 말해서 연이은 계속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연쇄 탄핵이 문제가 됐고 헌정사상 초유의 당시 거대 야당이죠. 그때는 거대 야당 민주당 중심으로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해서 다 삭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법도 이 의석수를 빌미로 그냥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그냥 막 통과시켰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정 발목 잡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의 헌법 가치에 맞느냐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계엄의 수단으로 간 것은 이거는 적절치 않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네, 배경은 합리적이었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위에 사법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고 1심 선고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법정에서 이제 가릴 부분은 가리되 정치적으로 다시 복귀는 어려운 상황인데 자꾸 정치적 복귀를 운운하면서 우리가 지금 정치 활동하는 것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 정치적 복귀에 관해서는 일단 처리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든지 헌법 가치를 지키는 문제, 뭐 또 사법 질서를 지키는 문제 등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맞서고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고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이 부분은 맞서야 된다. 이런 정신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의원들의 생각은 다 정리가 되고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는 거대 야당, 지금 거대 여당이지만 이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특히 만약에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대구 경북만 특히 좀 고립된 섬처럼 되진 않을까. 지금 지방선거 분위기도 그런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뭐 정권은 그 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그래서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정권을 적극 지지하지 않은 지역이 예산이나 정책 면에서 과다하게 홀대를 받느냐.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보수 정권일 때는 그렇다고 호남을 뭐 특별히 차별을 했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사 측면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아는 연고 인사 또 활동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인사 면에서는 다소 소홀해질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면에서는 저는 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저는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지내면서 평생 경제 관료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계열의 진보 정당의 계열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뭐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의 주요 인사나 그리고 정부 부처의 고위 인사 실무진까지
제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맥이 그래서 저는 많으시군요. 논리와 우리 지역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확보해낼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식 의원 뭐 궁금한 거 더 있으실까요? 뭐 해소하셨어요? 예. 오늘 알겠습니다. 나오셨는데 말씀 많이 하시고 가시네요. 네, 오늘 뭐 워낙 설명 많이 해주셨고 뭐 정치적인 부분 설명부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견해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 컷오프 결과가 당장 뭐 오늘 내일 계속 그런 얘기가 있는데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관심은 있지만은 뭐 특별히 제가 긴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저런 논리들을 당 지도부 그리고 공관위원들도 충분히 잘 살펴서 듣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다만 이 과정에 우리 후보들 간에 서로 불편한 이야기는 조금 자제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의 뭐 현역 의원이 많으시고 예. 또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예. 당내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현역이든 비현역이든 간에 서로 간에 비방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현역 의원들 간에도 과도하게 견제하면서 서로 불편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실은 선거전 가다 보면은 좀 최근에도 그런 현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이 물밑에서 이상한 이 소문을 퍼뜨리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또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특히 저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도 만들기도 하지만은 저의 사법 리스크를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한다. 사실은 우리 당 후보들이 저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죠. 그것은 상대 진영에서 저에 대해서 공격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소위 말해서 상대 당에서 저에 대한 정치 탄압이고 우리 당에 대한 정치 탄압인데 이거를 선거가 되니까 또 선거에 저를 향해서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당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제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아름다운 공정한 경선 또 선거운동 과정이 필요하다. 네. 상대방을 음해해서 얻는 게 뭐겠습니까? 스스로도 다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후보들도 깔끔한 그런 선거들을 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뭐 또 그렇게 다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서 네, 그런 건 그러실 자제를 수 하는 게 있죠. 좋겠다는 왜냐하면 또 생각입니다. 본선을 해야 되니까 본선을 치르려면 우리끼리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 그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모아서 제대로 우리 당 세를 결집하고 그래야 또 상대당 후보와 최종 선거전을 우리가 멋있게 또 좋은 결과를 네.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자면 김부겸 전 총리는 등판할 것 같다는 지금 설이 파다한데 어떻게 보세요? 출마에 대해서. 예, 뭐 그런 썰들이 최근에 또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데 글쎄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대구에 적을 파서 서울 경기도로 가신 분 아닙니까? 아까 주소도 지금 여기 없다고 하신데 그리고 정계 은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런 분이 또 되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좀 혼란스럽다고 해서 이 틈에 다시 옛날의 명성을 갖고 오신다 뭐 그런 건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모르겠고 뭐 전적으로 우리 김부겸 전 총리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사 뭐 나오시더라도 저희들 같은 사람 특히 저 같은 경우에 그분은 정치를 하셨고 저는 대구의 지금 최대 화두가 경제인데 경제 전문가 경제 부총리를 지낸 사람과 정치 총리 저는 한판 해보면 멋있는 그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신 있는 모습이십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유튜브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업데이트된 소식을 들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